문항별 단원 정보 및 정답률이 있어요. 그럼 문항별 정보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를 다 옆에다가 체크를 하거든요. 기본서의 내용과 기본서 페이지하고 난이도인데, 우리 가장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난이도 하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틀렸다. 이건 무조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난이도 하라고 했던 문제가 틀렸던 게, 자, 일단은 총론에서 하나 틀렸고, 이건 좀 그래요. 좀 근데 생각보다 총론이 지문이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알지 않으면 조금 많이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총론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암기만 하려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암기한 사람들 좀 걸러내기 위해서 약간씩 응용한 지문을 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필요로 한다. 틀린 얘기죠? 네, 틀린 얘기.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영속성이 관련된 건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성질이다 보니까 소모 안 되니까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라는 건 출제자가 그냥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 단어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걸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역시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고, 봤더니 난이도 하에 틀린 문제가 5개, 9개 정도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학교는 점수가 67.5가 나왔지만 난이도 하라고 체크되어 있는 문제가 9개 틀렸다라는 건 뭔가 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소홀히 했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다음에는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 난이도 하라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를 직접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더 편하긴 할 텐데, 이제 수험생들이 보기에 야, 이게 무슨 난이도 하야, 지문도 길고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지문 5개가 있는데 2개나 3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답이 되는 지문은 딱 단어 하나만 딱 연관성만 정확히 알면 이거 답이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는 난이도 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냥 쉽다, 이 문제 쉽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듯 하지만 실제 답을 구하는 데는 쉬운 거, 이건 난이도 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쓰여지거나 기출 지문이, 아니면 단편적인 단어만 딱 키워드만 알아도 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난이도 하에 들어가니까, 모든 지문을 다 알려고 공부하기보다는 해설을 보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내가 실수했다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문장은 패스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왔으면 보기 지문 4번에 이건 확실히 답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난이도 하 9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리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고 틀렸던 걸 다 내 걸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 시험은 사실 완벽하게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 모든 문제 틀렸던 걸 다 내 걸로 만들기는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난이도 하를 중심으로 먼저, 즉 5월달 정도까지는 틀렸던 문제를 모두 점검하기보다는 난이도 하 틀렸던 것만 내 걸로 만들어서 다음번엔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과목을 다시 한번 틀렸던 걸 좀 점검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시험 보는 의의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니까. 자, 어찌됐거나 합격 점수를 맞았으니까 축하드리고, 실제로 그래 60점으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기분 한번 내고 잘하셨고, 자, 이제 2차를 보니까
4월달 모의고사는 점수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총평을 보니까 우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1차 민법.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중개사법. 이건 뭐 최고의 점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의 분포를 봤을 때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 과목 2개가 우수 과목이고 또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이 우수 과목이니까 너무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한 거예요. 합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수들을 받았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한 거네요. 4월달 넘어갈 때 4월달은 모의고사 보기 전에 평가당 문제 그 다음에 3월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밴드에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문제들을 안 빼먹고 다 확인은 했어요. 걔네들은 동영상을 놓치더라도 걔네들은 다 확인을 하고 아침에 문제 풀고 그거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3월에 공부 안 했던 놓쳤던 애들을 거기에서 이거 되게 쉬운 건데 틀린 애들이 많았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거 너무 티난다. 참 잘했어요. 도장 없어요? 참 잘했어요. 잘한 거죠. 어쨌거나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되고 중요한 건 꾸준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감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 보기 전에 과목마다 좀 정리를 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정리하고 문제를 보는 편이에요? 시험 문제를?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솔직히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그렇게까지 요약집 같은 거를 다 한 번씩 훑고 본다는 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게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쓰지 못하니까 이제 뭐 평가단이나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만이라도 확인을 하자. 그쪽으로 조금 가려 저는.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그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시간에 딱 맞춰서 내가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까지 해서 시간 조절이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보고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까 난이도 하 문제에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근데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자세를 봤을 때 그냥 시험만 가벼운 마음으로 맑은 머리로 가서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전날에 날을 새서 공부하더라도 물론 뭐 날 새서 공부하기까지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훑어보는 내용은 좀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마다 계단식으로 점수가 좀 향상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떤 특정 단원만을 공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면 뭐 5시간, 7시간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건 어려울 거고 이제 그런 작업을 서서히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7월달 이후부터의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과목씩 빠르게 한두 시간에 걸쳐서 처음부터까지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단원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평가단 문제 내가 이제 풀었던 거 모아놓겠죠. 그러면 채점을 하고 틀렸던 것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을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파일철 같은 걸 많이 잘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꼼꼼하게 잘해요. 그래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잘 못했어요. 어찌됐거나 평가단을 내가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 보고 점수 몇 개네 기분 좋아 기분 나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풀어봤던 문제를 모아놓고서 틀렸던 것 중에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즉 다음 모의고사 볼 때는 이 틀렸던 걸 다시 보고 나오면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 보거나 또는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 매주 확인학습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모아놔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풀었던 걸 모아놓고 다시 봐야 될 거 좀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까지 좀 보면 사실 다시 봐야 될 문제가 20-30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때 실수했던 거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그 문제 꼭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나왔을 때의 그 짜릿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기분이 차근차근 이제 튼튼하게 다져지는 거니까
적어도 공부는 하고 어떤 내용을 문제를 보든지 요약집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모든 내용이 아니라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형광색으로 이제 단풍이 들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빠르게 눈으로 훑어가면 이때 이게 중요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빠르게 이제 기억이 될 거예요. 연상이 되면서. 그래서 이걸 빠르게 1시간이나 2시간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냥 기분 내킨다고 막 중요하다 이렇게 별표 막 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체크는 나중에 하되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드는 부분들만 중요성을 가지고서 이런 걸 체크해놔야 나중에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언제나 체크하는 건 나중에 내가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냥 막 다치면 안 되고 다 쳐져 있다라면 요약집을 한 번은 다 사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봐야 될 요약집은 가장 중요한 부분 꼭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부분들만을 체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모든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야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공부를 반드시 하고 보자 이런 마음, 모의고사 본 다음에 난이도 하 문제만은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거죠. 말이 많았네요. 어쨌거나 네,